3월 16일 휴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주말인 어제도 서울 시내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 탄핵 찬성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컸습니다. 탄핵 반대가 탄핵 찬성을 압도했습니다. 이재명은 이 암살을 핑계로 해서 칩거 중입니다. 칩거하고 있는 이재명은 굉장히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탄핵 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재판 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재명의 재판도 있고 이 탄핵 심판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완전히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다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거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리다가 왜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졌을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재명은 고민하고 자신에 대한 26일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이 2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 자신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뭔가 또 꼼수가 없느냐, 뭔가 또 변칙적인 수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무너진 것은 이 탄핵 정국에서 물론 이재명 자업자득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문형배입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가 이재명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저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질 미달, 함량 미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이재명이 땅을 치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문형배가 왜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느냐? 지금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5대3, 최소한 5대3으로 완전히 나뉘어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문형배로서는 지금 이걸 그래도 수습을 해야 되는, 어떤 형식으로든 수습을 해야 되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다음 달 4월 18일 이 문형배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퇴임을 하고 난 이후에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이 구독 신청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구독과 멤버십 회원,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 회원분들과 함께 댓글이나 제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는 부분들 이렇게 제 방송에 다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 송은재TV,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언론을 하면서 그래도 보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 정치 분석, 정치에 대한 전망, 예측, 그리고 팩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들이 맞아떨어질 때, 또 그렇게 되어갈 때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제 송은재TV가 더 목소리가 커지고 더 힘이 실리기를, 요즘은 최근 들어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면 송은재TV를 보고 있다, 인사치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보고는 받고 있다, 직접 보지는 못해도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국민의힘 당연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는 기자로서는 누구나 만나야 합니다. 윤 대통령도 만나고 이재명도 만나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만나고 다 만나게 됩니다. 범죄자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취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참 좀 송은재TV가 답답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좀 선동도 좀 하고 좀 화끈하게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가짜뉴스는 안 된다. 그 다음 제가 이 언론으로서의 보수 우파 언론으로서의 이 본연의 자세는 지키는 것이 맞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언론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것이다. 유튜브는 다양하게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짜뉴스 부분, 참 인류가 이 사회를 만들고 모여 살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가짜뉴스는 있었습니다. 사실은 언제나 여론 조작, 정치 공작은 다 있어 왔죠.
소설이나 뭐 이야기를, 역사를 봐도 언제나 어린 애들을 동원을 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선전선동하는 이런 뭐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 방향이 어떻게 될까? 가짜뉴스가 더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막는 진짜 뉴스가 있어야 되겠다. 진짜 뉴스가 정말 송은재 TV는 꼭 진짜 뉴스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 구독이나 이 회원 가입은 제가 가능하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부탁을 드리지 않고 싶은데, 이 송은재 TV가 목소리가 더 커지기를 저는 희망하고, 제가 그 댓글 중에서 제일 아플 때가 송은재 TV가 구독자가 더 늘어나고 더 이 시청률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 그렇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에 대한 격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한테 책임을 묻는, 왜 빨리 좀 더 키우지 않느냐, 책임을 묻는 목소리인 것 같아서, 경고를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이 구독 신청 많이 해 주십사 당부를 휴일을 맞아서 한번 드립니다. 문형배를 보시면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판사 중에는 이런 판사 없습니다. 판사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판사로서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8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성향도 드러났고 지금 이 많은 탄핵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도 거의 드러났습니다. 8명의 재판관들이 다 나이가 60 전후입니다. 저도 언론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이 다 됐습니다. 다 판사 생활, 법조인 생활 시작한 지 30년이 넘고 40년이 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서로 이 회의를 갖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의 입장은 무언가, 저 사람의 함량은 어느 정도냐, 이 법적인 또 인격적인, 다 알게 됩니다. 모를 수가 없죠. 40년 가까이 되는 경력으로 뭐 금방 얘기해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죠. 모두들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형배가 이런 정도일 줄은. 사실은 문형배가, 이 문재인이 문형배를 헌법재판관으로 발탁할 때 이 함량 미달이다, 문형배는 헌법재판관이 될 이 자질이나 나이는 아니었는데 발탁이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권한대행까지 됐는데, 마침 이 수많은 탄핵들을 이 처리해야 되는 소위 재판 지휘권을 갖는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공정, 불법, 제가 드러난 것만, 국민들이 모두 직접 본 것만, 내란죄 부분을 빼면 안 됩니다. 탄핵 사유에서. 탄핵 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80% 이상. 이걸 왜 뺍니까? 이거 뺀다고 해서 그렇게 재판 진행이 빨라지느냐? 아닙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국회에서 이거 빼자라고 하니까 단축시키기 위해서 문형배가 좋다라고 한 것은, 결정적인 핵심 내용을 빼버리면 이건 절차 위반입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뺀다고 심리가 빨라지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번 탄핵 심리를 보셨으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서두르는 나머지, 급한 나머지. 그 다음 권한쟁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마은혁 임명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 국회 측에서 또 민주당 측에서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우원식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이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든 뭐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문형배가 거기에 그게 좋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건 판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절차가 위반했으면 각하하면 될 일입니다. 문형배가 나서서 민주당들어 뭐 절차를 보전하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판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문형배가 뭐 평소에 자기가 가장 좌파고 뭐 문자로 많이 주고받고 뭐 고등학교 동창 음란물을 받고 뭐 이런 부분들, 문형배는 억울하다 할 겁니다. 판사에 대해서 이런 걸 공격하느냐. 첫째, 판사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판사, 제대로 된 판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치판에서 특히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입니다. 여든 야든 정치 쪽에서는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문영배가 권한대행이고 지금 자기가 좌파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공격을 한다고 판사가, 재판관이 거기에 흔들려서 재판 진행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뭐 신경질을 내고 이러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편향, 정치적인 성향은 누구나 있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중립입니다. 모든 결정은 중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뭐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립적이지 않은 재판관, 판관에게 누가 이 결정을 물으며 누가 거기에 승복을 합니까? 정치권에서 공격한다라고 해서 문영배가 매일같이 공보관을 시켜서 거기에 반박을 하고 이런 짓거리는 판사들 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것입니다. 뭐 기자와 비교해서 못하지만 기자는 기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이 의원들을 만나면 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만큼 편가르기가 심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의 속성이 편가르기지 않습니까? 제가 비판적인 뭐 이런 방송을 했던 이 정치인들은 저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도 저는 별다른 감정적인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민의힘 의원도 만나야 하고 민주당 의원도 만나야 하고 대통령실도 만나야 하고 뭐 어차피 정치권 취재는 해야 합니다. 근데 취재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취재하는 과정에서는 중립적입니다. 독립적입니다. 객관적입니다. 물론 뭐 친한 사이끼리는 식사하거나 술을 한잔할 때는 내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기사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저는 누구 개인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뭐 윤석열, 홍준표, 뭐 오세훈, 한동훈 누구도 개인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보수 우파로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뿐입니다. 정권은 바뀌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도 뭐 언제까지 국민의힘입니까? 또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 문영배의 문제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 결정을 한 지귀현 판사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한성진 판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부장판사입니다. 다 뭐 50 전후입니다. 그 다음 문영배가 있고 얼마 전에 이 국회에 나와서 검찰을 지휘하듯이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 자신이 무슨 검찰총장인 것처럼 이렇게 국회에서 떠벌렸다가 집중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대법관입니다. 이 네 사람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지귀현과 한성진 그리고 문영배와 천대엽 이 하는 행동을 비교해 보면 이게 지금 좌파다 우파다를 떠나서 어느 쪽이 저질이냐 자질이 되느냐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난 뒤에 이 엄청난 파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귀현 부장판사는 당당합니다. 침묵입니다. 판결로 말할 뿐입니다. 지귀현 부장판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란 혐의가 안 된다.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 구속기간 결정, 그 시간 계산하는 것, 날짜로 계산하는 것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침묵입니다. 판결로 말할 뿐입니다. 한성진 부장판사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사실은 대부분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벌금형을 예상했습니다. 대부분 이 선거법 위반, 거짓말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많아야 뭐 1000만 원, 500만 원 뭐 이런 정도입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거짓말했고 이재명이 대선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성진 부장판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그걸 뒤집어 엎기 위해서 부인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는 이재명의 행태는 징역형이다라는 걸 판결로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침묵입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할 뿐입니다. 근데 문영배는 무슨 문영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심리 중에 날카로운 질문, 이 신문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민주당과 결탁이 된 모습들, 이런 건 판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저질입니다. 천대엽 지가 검찰총장입니까? 대법관이고 법원 행정처장이면 검찰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도 됩니까? 지시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친구들과 모여서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 해도 부적절하다 할 건데 국회에 나와서 검찰들은 뭐 즉시 항고를 하라 마라. 국회의원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천대엽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말 해야 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많은 판사들이 이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고 충분히 뭐 지휘를 할 테니까 재판을 가능하면 좀 서둘러 달라. 특히 선거법 위반 이런 재판은 좀 서둘러 달라. 대법원장이 언제나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못할 텐데 지가 지금 지가 무슨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이 아무것도 아니고 대법관이 여기에 나서서 즉시 항고를 하라 마라. 이런 게 이게 이제 저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질이 되지 않으니까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판사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제대로 된 기자들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국회의원들이든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혹독하게 비판해도 제대로 된 정치인은 저에게 그렇게 섭섭해도 물론 겉으로는 드러나죠. 그래도 그렇게 항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도 방송하고 내일도 방송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으로 말할 뿐입니다. 억울한 게 있으면 방송으로 얼마든지 항의하면 이의제기를 하면 제가 또 방송에 포함을 시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엉뚱한 일, 불필요한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귀현 한성진 판사를 보고 소위 대법관이라고 하는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문영배 천대엽은 배워야 합니다. 이재명은 이걸 봤을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제가 단순히 진보 좌파가 좀 저질이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이야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개인에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게 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 꼭 집어서 이거 저질입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이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신문방송에 있을 때는 이렇게 불필요한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하고서는 분명히 보수 우파의 관점에서, 보수의 관점에서 이 정치 논평을 한다는 걸 밝히고 제가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진짜 언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 문영배가 이렇게 완전히 저질, 불공정, 불법 이렇게 저지르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 이 완전히 무너진 결정적인 것이 이 주진우 의원이 어제 또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부산의 초선 의원입니다. 해운대에. 제가 최근에는 가장 잘한다 라고, 제가 누구를 정치인을 잘한다라고 해서 그 정치인을 무슨 잘할 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야를 통틀어서 그 정치인을 무슨 제가 대단히
무슨 지지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으로는 윤 대통령이든 뭐 오세훈이든 한동훈이든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수 우파를 지지할 뿐입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주진우가 잘합니다. 잘해서 잘하고 못하면 또 못한다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부분을 꼭 집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초에 한덕수에 대해서 빨리 선고를 해라. 한덕수를 왜 미루느냐. 지금 지난주에 감사원장과 검사들 선고를 했습니다. 이걸 놓고 어느 쪽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데 이건 윤 대통령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팩트를 보면 됩니다.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면 이거 빨리 할 수 없으면 다른 것부터 빨리 선고하자라고 재판관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문영배가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이 선고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보다 먼저 된 이 한덕수에 대한 선고는 왜 하지 않느냐. 지금 이게 민주당 편드는 것 아니냐.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를 미루는 건 알겠다. 지금 뭐 이 종잡을 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문영배가 일단 미루고 보는 건데 아마 이번 주 말을 넘기지는 못할 겁니다. 다음 주에 지금 이재명의 이 선거법 2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한덕수에 대해서 빨리 선고를 해라. 그리고 뭐 이번 주 말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를 하든지 뭐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특히 지금 한덕수 이 탄핵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한 그 다음날 바로 탄핵한 겁니다. 이 간단한 부분을 문영배도 자기가 이 심리를 한 번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뭐 심리가 두 번도 필요 없고 사실은 뭐 다른 증거나 자료도 필요 없다라는 게 지금 문영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왜 못 내립니까? 어떻게 하면 마은혁을 좀 임명을 압박할 수 있겠느냐. 최상목에 대해서. 포기하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을 위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덕수 임명 안 하고 버틴다고 해서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진우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어제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적절한 지적입니다. 한덕수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면 이건 뭐 기각으로 갈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은 내용은 각하입니다. 이건 뭐 탄핵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면 이제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이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미룰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이 한덕수와 윤 대통령 선고를 함께 하자라고 지금 문영배가 제안을 했는데 재판관들이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함께 할 이유가 아니지 않느냐. 한덕수를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마 재판관들이 이번 주말 휴일은 집에서 이 자료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데 월요일 회의 때 아마 이 문제를 지적하게 될 겁니다. 월요일 이 공고를 하고 화요일 한덕수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이 일정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결론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세상의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다. 그게 1월 달에 지정을 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다. 많은 뭐 또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냐? 미국 에너지부에서 했다라는 걸로 봐서 이 민감 국가가 뭐 북한이나 뭐 중국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장 옅은 단계다라고는 하지만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게 소위 그 핵 개발 부분과 관련되는 이게 정치권에서 뭐 핵무기, 우리 핵무장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에너지부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뭐 비상계엄, 지금 탄핵 이게 원인이었는지 저 민주당 이재명의 국정마비 저게 원인이었는지 한번 그건 따져봐야 될 일인데 문제는 먼저 풀고 봐야 합니다. 이 닥친 이 상황을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푸는데도 한덕수가
빨리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문영배가 아마 버티지 못할 겁니다. 뭐 재판관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문영배가 저질이고 문영배가 중립적이지 못하고 문영배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도 이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8명의 재판관들, 그중에 합리적인 재판관들이 이 문영배의 결정 말을 이제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문영배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안 된다, 노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본 겁니다, 다.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 문영배가 어느 정도로 중립적이지 못한지, 어느 정도로 함량 미달인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판관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덕수 먼저 하라. 그 다음, 이 감사원장이나 검사, 이제 충분히 준비가 다 됐으니까 지난주에 먼저 한 겁니다. 한덕수 먼저 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이제 뭐 거의 판이 다 짜여졌다. 내용으로는 각하입니다. 각하든 뭐 기각이든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곧바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지난 70년이 넘게 탄핵이 이루어진 건 21건이라고 합니다. 탄핵 발의. 근데 이재명이 지난 2년 동안 29건을 발의를 했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미친 짓 아닙니까? 이 이재명이 내란을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재명이 문영배를 믿고 이렇게 또 작당을 하다가 다 이제 드러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행배야 뭐 나가리다라고 제가 사투리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이 가짜 뉴스는 절대 안 된다, 과장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이 썸네일은 좀 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썸네일을 조금 세게 좀 과장을 해야 시청률이 좀 높아집니다. 참 그 유혹. 그런데 절대로 내용에 있어서는 과장하지 않는다. 철저한 팩트 체크를 한다. 송재TV가 그래도 볼만하다. 송재TV 같은 이런 유튜브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휴일 아침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